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두 자릿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한 7% 조금 넘는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 막바지로 갈수록 완주나 승리가 아니라 시드머니라는 얘기를 또 했단 말이죠.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예감한 게 있을까? 앞으로의 이준석 후보의 행보는 어떨까 궁금합니다. 한 8% 정도 최종적으로 출구조사보다 좀 더 얻어서 할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그 마지막에 사표 심리를 굉장히 자극하지 않았습니까? 국민의힘에서. 네.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갖고 있는 표 중에 이재명 후보의 당선만은 막아야 된다 하는 분들이 조금 김문수 후보를 찍은 것 같아요, 마지막에.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이 표들, 약 한 8% 가까운 표는 어쩌면 그 이준석 후보가 끝까지 완주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만일 50%가 저지된다면 네. 그것 때문에 저지된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 네. 이준석 후보를 찍었던 표의 성격은 비상계엄을 단호히 반대하고 탄핵을 찬성하고 부정선거를 믿지 않는 그런 구성으로 돼 있거든요. 윤석열 네. 대통령에 대해 반대하고.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국민의힘의 후보 중에 비상계엄을 반대하고 탄핵을 찬성한 분 중에 나왔다면 단이라도 생각해 봤겠지만 지금 국민의힘은 민주주의의 링 밖에 나가 있는 겁니다. 건투로 보면 장애를 나가 네.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비상계엄이란 군을 동원한다거나 부정선거라고는 선거를 부정한다거나 아니 광장에서 지금 집회를 한다. 이걸 버리고 정치를 복원하고 민주주의 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지금 게 이준석 후보의 주장이 있기 때문에 10%는 못 미쳤지만 한 8%면 그 본인의 그런 그 동의하는 특히 20, 30대 미래 세대를 네.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저는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저렇게 봅니다. 그렇다면 지금 완주까지 이렇게 한 것, 오늘의 득표율, 득보다 실이 맞냐, 실보다 득이 맞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잖아요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저는 무조건 득이 많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 단일화를 했을 때 이길 수 없고 단일화 할 수 없는 상황을 할 수 없고 이재명 후보의 그 표를 붕괴시켜서 일정한 정도의 그 저지를 했다는 측면에서는 역할을 네. 했다고 저는 봅니다. 자, 그리고 저희가 권영국 후보 얘기도 좀 짧게 해보겠습니다. 네. 지금 민주당이 이번에 중도 보수까지 껴안는 정당을 표방하면서 사실상 5명의 후보가 완주를 했는데 권영국 후보만이 진보 후보로 이번에 지금 1%가량 득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. 네네. 진보 정당의 미래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사실 이런 수치가 득표율로 봤을 때 공간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거든요. 워낙에 이번 구도가 좀 더 견고하기도 했지만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? 그 권영국 후보의 1차 TV 토론에서 저는 아주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. 그 전까지만 해도 이재명 후보의 좌측 차선에는 아무 차도 없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들어왔고 그랬습니다. 근데 2, 3차 토론을 진행하면서 그 전에 민주노동당이 전신 정의당 때도 그랬지만 참 그게 어려운 게 민주당 이중대라는 얘기에 그리고 이렇게 지금 내란을 청산해야 된다는 선거에서 혹시 이재명 후보의 표를 잠식하는 게 아니냐라는 부담이 있었을 텐데 그래도 이제 한국에서 진보 정당이 정의당을 계승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거의 됐으니까 문재인 대통령 됐을 때 그때도 심상정 대표가 이제 민주대 반민주주의 시대는 끝났다. 네. 진보는 우리가 한다. 이렇게 선언했다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제 진짜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린다면 민주노동당은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민주대 반민주 시대는 끝났다. 더 이상 우리는 이중대 안 한다. 네. 분명하게 좀 선을 거뒀으면 좋겠습니다. 네네.